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3월 둘째 주 주간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뭐니 해도 역시 이 대선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정부 정책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대형주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주들도 없었어요. 정말 할 게 없었던 시장이었지만 3월달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항상 2월달,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월달 되면 풀린다. 전쟁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은 넘는 법은 없다. 장기화 되잖아요, 전쟁이. 전쟁이 장기화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주식 시장에는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는 주식 시장에 더 이상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그런데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안 끝난다 그래가지고선 계속해서 더 떨어지느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전쟁이 이 상태로 그냥 맨날 지지부진하게 뭐 좀 쐈다가 미사일 한번 쐈다가 뭐 총 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더 안 떨어져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더 이상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금리 인상된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가 금리 인상이 딱 발표가 되면은 그게 마지막 바닥을 치고선 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테마주들도 싹 다 사라졌었는데 그 테마주들이 사라졌던 이유가 장도 안 좋았지만 누구나 기다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정부 정책주. 왜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5년마다 한 번 오는 이 대선이 끝났어요.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관련된 정책주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K바이오, 이래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다 10배씩, 신라젠 1500% 올랐어요. 석 달 동안. 끝내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결국 100만 원을 찍습니다. 셀트리온도 3개월 만에 400%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몇백 프로에서 1000%씩 오르는 게 바로 정부 정책주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주식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정부하고 반대로 하거나 정부한테 밑보인 종목은요 박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카카오. 너무너무 커져서 막 잘 날아가니까 정부한테 내가 볼 때 뭘 잘못 보였는지 아니면 돈을 안 줬는지 달라면 빨리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준다 그랬는지 뭐 플랫폼 규제한다 그랬더니 막 떨어뜨렸잖아요. 박살냈잖아. 주가가 반에 반토막을 내버리고 나서 이제 반토막도 더 내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플랫폼 규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사회에 3천억을 환원하겠습니다.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 찍고선 썩 외국인이 사주니까 플랫폼 규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이런 얘기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뿅 하고 또 오르잖아. 이런다니까요.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 정책에 합류하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간다 쭉 간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저출산, 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 전부 10배씩 올라갔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유명하죠. 4대강, 뭐 이화공영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이건 25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유명한 게 뭐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할까 싶었는데 와, 하여튼 그때는 버스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이게 전용 도로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버스 자전거 도로는 서울시장 때 만들었구나.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만든 거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들었잖아요. 삼천리 자전거가 날아가는데 우와, 나는 이 삼천리 자전거가 진짜 그렇게까지 갈까 싶었는데 이때 10배 갑니다. 이게 봐봐요. 와, 이때 가격이 10배가 넘는데?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짜리가 32,500원을 찍습니다. 그러면 10배가 넘죠. 2만 원이 가면은 10배고 그죠? 여기까지 가면 10배.
2,000원짜리가. 와, 이게 몇 배야? 네, 뭐 끝내주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정부 정책주가. 1,500%네. 1,500%. 15배. 딱 15배네. 1,500%. 신라젠도 그랬어요. 신라젠도 딱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선 딱 10,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도 안 하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15만 원을 딱 찍습니다. 정확하게 15만 원. 그래서 정확하게 얘도 딱 15배 1,500%. 이것도 불과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됐네요. 한 5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겪어야 될 희망 고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는 또 새로운 종목들 중에서 자, 이 종목이 탄생을 하면서 또 한번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석열 핵심 공약 정부 정책주를 딱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또 이 안에서 15배 가는 종목 탄생합니다. 1,500%의 또 신화를 창조할 역사 뒤에 또 제가 또 5년 뒤에 자 윤석열 핵심 공약주도 또 윤석열 때도 1,500% 갖고 또 그 얘기를 또 하겠죠. 5년 후에. 문재인 때도 했었는데 문재인 때도 또 1,500% 갖고 이명박 때도 1,500%가 갖고 박근혜 때도 1,000%가 갖고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하겠지. 윤석열 때도 또 1,500%가 갖고 그 종목이 여기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핵심 공약주 딱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윤석열 핵심 공약의 주요 공약들을 쫙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핵심 공약이란 말이에요. 공약. 윤석열 공약. 그러면 이 공약 중에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예, 뭐 다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정부 정책주로 엮여요. 공약은 약속이잖아.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게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부 정책이죠. 그러면 그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 탄생을 합니다. 회사가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누구예요? 주식에서는 종목. 그 종목을 쫙 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는 놈 안 가는 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노란띠, 중심선, 차트,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선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간다는 얘기잖아. 그런 대장주가 바로 제가 여기서 이제 딱 나오면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같이 하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보성파워텍 이거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인데 탈원전 폐기 뭐예요? 공약이에요. 공약. 탈원전 폐기하겠다는 공약. 그러면 이제 이 원전을 폐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 정부 정책에 들어가는 종목이 보성파워텍이다. 근데 일전에도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안 갔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잘 갔어요. 봐봐요. 보성파워텍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럴 때 안 가고 바닥을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그죠? 빌빌거리고 있을 때 한전기술 이런 종목은요. 한전기술 같은 원자력 테마 관련주입니다. 한전기술은 뭐예요? 10월달에 보성파워텍 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한전기술은 이때 신고가를 치면서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4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올라가요. 3배가 오르는 거죠. 끝내주죠. 이런다니까요. 10월 달에. 이게 바로 테마가 순환매를 한다는 겁니다. 순환매.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안 올라가고 있을 때 한전기술이 올라가가지고선 테마가 순환매가 됐고 이때 한전기술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 쭉 떨어졌어. 그다음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가 나오니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안 올라가고 갤갤 매던 보성파워텍은 바닥에 있다가 안 올라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지난 2월 달부터 상한가를 치고 이제 급등해가지고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내고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에 2월 28일 날 상한가가 딱 나옵니다. 이게 상한가예요. 상한가 나오고 눌렸다가 노란띠 나오면서 재차 돌파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이제 바닥권에서 노란띠가 나오고 요 상한가도 사실 요거 노란띠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요 장대 양봉이 안 돼서 그런데 노란띠의 조건에는 해당이 다 돼요. 거래대금도 터지고 상한가도 가고 해서. 예. 그래서 노란띠 즉 이제 세력이 입성했다는 거지. 세력이 입성 바닥권에서 계속 입성하니까 막 날아가는 겁니다. 즉 종목은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종목은 세력이 선택을 해야 가는 거예요. 한전기술이 작년 10월 달에 날아갈 때 보성파워텍은 10월 달에 가다가 말았어요. 쬐끔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한전기술은 여기서 여기까지 신고가 내고 이렇게 갔잖아.
그 간 거를 보성파워텍이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놈이 갈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종목을 알고 있으면, 차트를 볼 줄 알고 종목을 알고 있으면, 야, 이거 노란띠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얘가 다음번 타자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신기계. 한신기계가 뭐예요? 얘가 바로 탈원전 폐기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지, 한마디로. 원전. 한신기계도 원전을 만드는데 부품을 또 공급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한신기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봐요. 딱 보기에도 노란띠가 막 나오죠. 오, 세력이 계속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거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요 하나하나만 보면 노란띠네. 이거 어떻게 할까? 요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쫙 봐봐요. 1년치를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자, 봐요. 얘는 5,000원까지만 오면, 5,000원까지만 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5,000원까지만 오면은 계속 떨어지네. 그죠? 어제도 5,000원까지 올라왔었네. 딱 그러죠. 근데 또 떨어지다가 3,000원만 가면은 반등이 나오고, 3,000원만 가면은 또 반등이 나와. 왜 그럴까? 여기도 3,000원만 가면 반등이 나와. 왜 그럴까?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노란띠가 또 나와. 반등이 나올 때 노란띠가 또 나와. 뭐 연두색 띠래도 또 나와. 노란색, 연두색, 요거는 세력 띠라 그랬어요.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라 그랬어요. 세력이 자꾸 3,000원만 오면 들어오네. 왜 그럴까? 처음에 상한가를 쳐서 만들었던 신호탄이 나왔던 기준봉이 나왔던 자리가 정확하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력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러냐?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말, 박스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정확하게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놨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세력이 노란띠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는 세력이 계속 입성을 했구나. 세력이 입성을 해서 3,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올렸다가 쭉 뺐다가 또 올렸다가 쭉 뺐다가. 근데 우리가 노란띠 기법을 배웠잖아요. 그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시는 분은 잠깐 들어봐봐요. 요 노란띠가 나오면, 노란띠가 나오고 노란띠 하단에 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등이 나오지. 또 뭐라 그랬어요? 노란띠는 노란띠를 부른다. 노란띠가 나와서 노란띠 하단까지 오니까 또 노란띠가 또 나와. 노란띠가 나와서 노란띠 하단까지 오니까 또 노란띠가 또 나와. 또 노란띠가 나왔어. 하다못해 연두색 띠래도 나와.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중심선이 여기서는 핑크색 선이, 요 핑크색 선이 요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은 즉 뭐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추세의 전환. 추세가 전환되는 거니까 앞으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데, 추세로 딱 전환되고 나서 바닥권에서 세력이 계속 입성하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거 봐봐요.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 딱 오른 다음에 이거 봐요. 붕 떠 있죠? 이만큼을 붕 떴어요. 붕 떠서 안 떨어져. 2주째 안 떨어지고 있어. 뭔가 있다 이거예요. 칠 준비를 한다는 거지. 예, 어디를 칠 준비해? 5,000원을 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한신기계가 5,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계속해서 5,000원을 맞고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5,000원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것도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예언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또 요즘 점쟁이들이 5대5였잖아요. 거의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보니까 유튜브에 틀린 점쟁이, 맞은 점쟁이 있잖아요. 틀린 점쟁이들은 싹 들어갔대. 그리고 TV에 나와가지고선 틀린 점쟁이는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더만요. 아유, 5대5인데 거의 박빙인데 그거 어떻게 맞춰, 점쟁이들도.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점쟁이가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정확한 차트를 볼 줄 아는 이 능력과, 또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노란띠, 중심선, 그 다음에 우의정, 그 다음에 종목의 순환매, 자, 이런 것 등을 알면,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것까지 알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쟁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언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나도 몰라. 왜냐? 그거는 신도 몰라요. 신도. 아는 놈은 딱 한 놈이야. 그 놈이 누구예요? 예, 세력만 알아요. 상한가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거는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들은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를 아는 놈은 세력밖에 없다. 하지만 저도 급등할 정도까지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점 보고 하지 마라. 점을 보지 마라. 점을 보지 말고 차트와 수급을 믿어라. 수급, 거래대금과 차트, 노란띠, 중심선, 이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또 한번 멋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한신기계 급등할 때 따라서 잡았으면은 땡큐고, 뭐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손바뀜. 왜 시작이냐? 손바뀜이 일어났잖아요. 손바뀜. 즉 5,000원대에 물려있는 애들 여기에 쫙 물려있어요. 왜? 5,000원까지 갔다가 또 쭉 빼니까 이 꼭대기에서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거래대금이 3,000억씩 터졌어요. 3,000억이 터졌으니까 누군가는 물려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5,000원까지 갔다가 또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3,000억씩 다 터졌네. 우와, 하여튼 3,000억만 터지면 가다가 떨어지는구만. 그러면 누군가는 3,000억에서 팔고 개미는 샀어요. 산 개미들은 여기 다 물려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딱 물려있다가 어떻게 해요? 딱 왔어. 5,000원. 예. 그러면서 5,000원에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물려있는 애들이 다 물량이 파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지겹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수익 좀 내고 팔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다 파니까, 그래, 내가 니들 물려있는 거 다 받아줄게. 나한테 다 팔어. 난 돈이 많아. 하면서 돈 많은 세력이 이거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 5,000원에 물려있는 것을 다 받아주고선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신고가라고 부릅니다. 신고가다 이거야. 신고가가 나오고 손바뀜이 일어났는지, 손바뀜이 안 일어나는 신고가도 있어요. 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예, 이렇게 전고점을 만들고, 이런 게 바로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예, 전고점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신고가라고 부르는데, 예, 손바뀜이 일어난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날아가기만 할까? 아니지. 가다가 눌리고 하면서 또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신기계 앞으로 조정이 나오고 눌림에서 잡으면은 또 멋진 반등과, 한 가지 예를 확실하게 또 아는 건 뭐예요? 5,000원이 그동안에 저항이었는데 얘가 저항을 돌파를 했어.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뀐다. 요거 많이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얘기죠. 지지로 바뀌죠. 그러면 지지하는 선이 어때요? 5,000원이죠. 5,000원은 또 뭐라고 불러요? 5,000원은 라운드 피겨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원, 10,000원, 6,000원, 1,000원, 50,000원, 10만원 이렇게 땡땡으로 딱딱 뒷자리가 딱딱 끊어지는 거 있죠.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 땡땡으로 끝나서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 가격대라고 부릅니다. 주식 용어예요. 그럼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또 멋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그동안 뭐예요? 저항이었잖아. 저항.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 저항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눌리면은 지지로 바뀌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5,000원에서는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이제 또 움직이는 걸 봐야지.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는구나. 딱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딱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자리는 바로 이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가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성 파워텍은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죠. 보성 파워텍 이걸로 안 끝나요. 지금 요 칼든 강도 패턴이 쫙 나오고 나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떨어지는 조정이 쭉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을 좀 보이면서 이평선이 이게 또 좀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살짝 또 좀 눌리잖아요. 그러면 또 반등 나옵니다. 쉽게 지금 죽을 애가 아니에요. 지금 단지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2% 올랐어요. 2% 올랐는데 3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또 가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도 조금 이제 쉬었다가 좀 눌리면은 또 간다. 자, 어떤 때가 좋을까요? 예, 바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거래량이 확 줄었을 때가 첫 번째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예요. 거래 대금이 확 줄었을 때, 4분의 1 이하로 줄었을 때가 또 한번 멋진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아직 안 죽었다. 자, 그다음에 또 일진파워. 일진파워도 어떻게 해요? 지금 얘는 올라가는 패턴이 달라요. 지난 보성파워텍 결결 때 이 일진파워는 10월달, 11월달, 9월달에도 계속 올랐어요. 오르고 눌리고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22,500원 전고점을 강력한 상한가로 돌파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진파워도 요 전고점, 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노란띠가 들어왔던 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란띠가 나오면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상승이다 이거예요. 노란띠의 고점을 돌파한다, 세력을 돌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진파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이때 5천억이었습니다. 5천억 크게 터졌죠.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대금 터진 자리를 또 한번 상한가로 돌파를 하는데, 사실은 상한가 나오기 전날 한번 살짝 이 페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봐요. 이제 요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요렇게 거래대금이 빵 터진 자리를 돌파를 살짝 했다가 음봉으로 딱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세력이 돈을 쓰다가 아씨 못 당하겠네, 파는 물량이 너무 많네, 돈이 없네, 그러고선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 음봉을 만들어 놓고선 다음날 요 음봉의 고점을 양봉으로 딱 돌파하는 게 있어요. 요 양봉을 돌파할 때가 최고의 맥점입니다. 요 때는 요거 돌파한다 그러면 거의 상한가 내지는 급등이 간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물려있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선 수익이 요만큼 났어요. 그래서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는 애한테 야, 너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오 그래 고마워, 사탕 맛있어, 그리고 나간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아 내가 여태까지 4억 달을 기다렸는데 나 이거 못 기다려, 난 요거 사탕값 갖고 안 돼,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그리고 다시 한번 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아까까지 좀 수익이었는데 다시 내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른 그러면 조금 손실 보고 팔자 해서 조금 손실 보고 파는 애들도 있고, 또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간 애도 있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음봉으로 내렸을 때 과연 요거를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이게 내릴 건지, 아니면은 사탕값을 갖다가 싹 주거나 손바뀜이 여기서 딱 일어나가지고선 간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음날이야. 다음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몰라.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한 사탕값 시나리오는 요 다음날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탕값 시나리오대로 해가지고선 세력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로 움직였다면 다음날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는 거는 급등이에요. 급등.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눈치가 딱 빤한 거 아닙니까? 예, 정부 정책주 해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주의 지금 모든 이 시선과 세력들이 그동안 정부 정책주 못 해가지고 안 달랐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딱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겠죠. 그것도 상한가로. 그래서 일진파워가 상한가로 빡 하고선 갑니다. 말했죠? 요 자리를 돌파할 때가, 요 윗꼬리 최고의 딱 요 윗꼬리를 돌파할 때가 최고의 맥점이다. 그랬더니 쫙 하고서 상한가를 갔어. 그럼 얘는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또 신고가를 내고 어제 사탁값 작전을 펼쳐가지고선 손바뀜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가긴 더 가는데 어떻게 해요? 좀 눌려야지 가지. 예, 눌리면 어디까지가? 얘도 마찬가지죠. 요 손바뀜의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 여기가 돌파가 되는 거니까 지지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런 자리가 바로 또 뭐가 돼요? 반등의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어때요? 한신기계 딱 빼고 일진파워 딱 빼고 보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10배씩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탄생을 한다 이겁니다. 어디서? 바로 정부 정책주, 핵심 공약 정부 정책주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여러분께 정부 정책주 정확하게 또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에 문자에 여기다가 모음집이라고 쓰시면 돼요. 모음집, 정부 정책주니까 정부 정책주 모음집 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휴일에 쉬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